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암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암의 예방과 치료입니다. 그전 시간에 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심리불안이 생깁니다. 이 심리불안이 괴로움, 고통을 낳고 이런 괴로움을 덮으려고 어떤 즐거움을 찾게 되죠. 특히 감각의 즐거움, 생각의 즐거움을 찾게 되면 그 중에 미각의 즐거움에 좀 더 빠지는 분들이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당화산물이 많은 구운 고기라든지 화학 첨가제가 많은 가공 탄수화물을 맛있게 먹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를 잠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 오염이 생기게 되고, 이런 화학 첨가제 체중 당화산물로 통해서 림프 오염이 생기게 되고, 이 림프 오염이 장시간 오랫동안 10년, 20년 음식을 먹다 보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이 생긴다 그랬고, 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에서 만성 림프염으로 바뀌고, 그것이 림프염이 약해져서 림프 누수가 생기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빠지고, 이 만성 림프 누수 증후군에서 만성 조직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성 염증이 되겠죠. 이런 만성 염증에서 조직 궤양이나 조직 괴사가 생기면서 암세포가 들러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암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 탄수화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암 전이가 발생되어서 결국 조직과 조직을 림프를 통해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명의 기능을 잃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은 먹은 음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된 이유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고, 그 원인에는 심리 불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을 예방을 할까요? 먼저 자기가 어떤 단계인지 그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의 진단을 받았다면 몇 기이고, 또 암을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만성염증인지 자가 면역 질환인지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인지 이 단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예방은 거의 같은 개념이고,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에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을 자기 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통에 물이 들어있죠. 이것이 몸에 있는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몸은 깨끗한 정화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림프 오염이 되면 잉크색의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잉크를 부었을 때 림프 오염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잉크를 계속 부으면 보라색으로 물이 바뀌고 이것을 림프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 림프 오염이 암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의 예방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잉크색의 물이 있다면 그것을 빠지도록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희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물로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암의 예방이고요. 암의 치료란 것은 완전히 잉크가 물통에 배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옅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찌꺼기를 빼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조직에 박혀있는 잉크색이 옅어질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암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것보다 잉크색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될까요? 먼저 오염된 기체는 깊은 호흡으로 빼게 되고, 오염된 액체는 땀과 소변으로 뺍니다. 그리고 오염된 고체는 대변으로 빼는 것이 이 찌꺼기에 있는 잉크의 불순물을 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빼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산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빠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액체를 빼기 위해서 땀과 소변을 내는데, 이 땀을 내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춤 등 몸 동작을 과하게 하면 됩니다. 더러운 액체를 빼내기 위해서 맑은 물을 마시고 땀을 빼내야 되겠죠. 이 물이 어떤 게 좋은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땀으로 우리가 빼라고 하면 사우나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우나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피부를 강제로 땀구멍을 열어서 사우나나 뜨거운 온천에서 하게 된다면 피부에 있는 찌꺼기는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찌꺼기가 나갈 수가 없게 되겠고, 오히려 소중한 전해질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보다는 실제 우리가 땀을 운동으로 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동작을 통해서 스스로
땀을 빼는 게 좋다는 것이죠.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근육의 힘으로 동맥을 통해서 조직으로 가야지 조직에서 배출이 되는 찌꺼기 있는 림프가 땀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사우나로 열게 되면 오히려 소중한 전해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오염된 것을 둘 다 동시에 정화를 시키고 싶다면 맑은 산 속에서 땀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오염된 기체와 액체를 같이 정화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린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리차라든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나 세포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림프로 빼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춤이나 이런 많은 몸 동작을 한다고 조직이나 세포에 박혀있는 불순물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나 세포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란 것은 뇌 안에 있는 송가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세포를 청소하고 림프를 청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엌에 싱크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먹은 음식들의 찌꺼기, 음식 쓰레기가 그 싱크대 안쪽에 하수구에 박혀 있다면 그것을 칫솔질 해줘서 하수구로 가도록 해주는 작업이 멜라토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수구에 있는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땀이나 소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붙어있는 림프에 붙어있다든지 조직에 붙어있다든지 세포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은 멜라토닌이 나와야지만 청소를 림프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멜라토닌은 낮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밤에 나오는 것이고 밤도 아주 깊은 밤에만 나오는 것이죠. 해가 자기가 서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즉 햇빛과 멜라토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가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와 멜라토닌이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낮에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피부 안에 있는 기저층에 멀켈셀이라는 세포가 있고 그 멀켈셀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받았던 이 세로토닌이 밤에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전구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햇빛을 낮에 많이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고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야지 깊은 잠을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불면증이 있는 것은 햇빛과도 연관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밤 사이에 자게 되면 림프로 오염된 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땀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만 하진 않고 잠만 숙면을 취한다. 그러면 이미 림프에 오염된 물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에서 배출이 효율적이지가 않고 많이 배출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운동으로 땀은 내는데 잠을 깊이 자지 않는다. 그러면 림프는 정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림프 안에 붙어 있던 불순물이라든지 세포나 조직에 박혀있는 불순물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 깊은 잠을 자서 조직이나 세포에 박혀있던 불순물을 림프로 보내면 반드시 그 다음날 운동을 해서 땀을 빼야지 좀 더 효율적인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운동으로 땀을 빼고 잉크색을 빼고 잠으로 안에 림프를 세포나 조직의 거를 정화를 하면 그 두 가지로 몸 안에 있는 잉크색은 어느 정도 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잉크를 부으면 다시 가공탄수를 먹고 다시 고기를 먹으면 다시 잉크색이 진해지겠죠. 그러면 운동과 잠을 잘 자더라도 불순물 음식을 먹으면은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탄수화물이나 고기 같은 잉크를 붓질 않고 청정 음식인 야채, 채소, 현미, 과일 등의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지, 잉크를 붓지 않고 깨끗한 물을 부어야지 맑은 물이 들어가서 운동으로 땀을 빼고 잠으로 청소를 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입력입니다. 잉크가 물이 있다면 림프로 정화를 해서 잉크를 조직에서 떼내고 조직에서 떼낸 것을 림프로 배출하는 운동이나 춤 등으로 땀을 내므로써 몸 안에 잉크는 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들어가는 입력을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됩니다. 이 깨끗한 물을 붓는 작업이 청정 음식입니다. 그럼 청정 음식은 무엇일까요? 청정 음식은 우리가 채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잉크를 색을 많이 붓는 것은 육식이나 가공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동물성 식품이 암에 좋지를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겠지만 동물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에 배합을 하는 것이 인공화학 물질이 배합이 되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 방목을 하지 않고 많이 키워야 되다 보니까 동물들이 액체를 배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불순물이 있는 화학 물질은 많이 먹고 나가는 것은 적다 보니까 몸에 쌓이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키우는 과정에서 또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로잘솔이라는 비소화학 물질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이런 각종 화학 물질을 버무려 넣게 되고 병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라든지 또 잘 커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동물에 인간들이 각종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축이 되고 나면 가공이 될 거고 이런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보존제가 들어가고 고기의 향을 내기 위해서 향미 증진제라든지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라든지 착향제, 착색제 등을 버무려서 많은 인공 합성 물질들이 근육 내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통이 된 곳에서도 또 음식이 조리를 위해서 튀기거나 굽거나 하면서 최종 당화사무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기름까지 입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 때문에 동물성 식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요리할 때까지 온갖 화학물질로 버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학물질로 버무려진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양들은 물론 허용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불순물이 있는 물질을 먹게 되면 몸에 있는 찌꺼기가 점점 잉크색으로, 진한 잉크색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조직과 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림프 오염을 시키는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기보다 왜 스트레스가 생기지를 아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욕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욕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대로 안 됐을 때 즐거움으로 괴로움을 덮어버리고 이런 즐거움이 하나의 습관화 됐었을 때 그것을 못하게 되면 또 더 큰 괴로움이 생기고 그 더 큰 괴로움을 또 막으려고 더 큰 즐거움, 더 많은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이 점점 반복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의 욕구를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라기보다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려는 이런 비교 우위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잘나 보이려는 이런 욕구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스트레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욕구가 올라오는 것만 알아차려도 예를 들어서 냄새만 하고 어떤 맛있는 냄새가 났다 하면 또 내가 먹는 것에 집착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내가 즐거움으로 괴로움을 덮으려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처음부터 미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점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점점 미각의 즐거움을 찾지 않아서 이 괴로움을 점점 옅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잘 쉬어주는 것입니다. 잘 쉬어준다는 것은 감각과 생각을 쉬어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작까지 쉬어주게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쉰다고 하면 소파에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하면서 감각과 생각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 계속 감각과 생각의 에너지를 작동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폰을 보고 시간만 나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눈을 감고 있고 동작을 멈추는 것이죠. 이 진정한 쉼은 감각과 생각과 동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규칙적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규칙적 습관에 많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규칙적 습관이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한다면 점점 암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죠. 자기만의 루틴은 기상시간이라든지 취침시간이라든지 먹는 시간 그리고 운동에서 땀내는 시간 등 모든 것을 자기 루틴화 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조직 기관들의 시간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조직의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조직과 기관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인공물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화학 첨가제라든지 각종 소스 그리고 약, 영양제 등
각종 화학 물질로 우리 몸을 버무려진다면 점점 세포와 조직은 아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화학 물질에서 멀어져야 결과적으로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남과의 갈등을 가지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과 웃고 말하고 대화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남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암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부딪힌다면 이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생각을 단순화해서 정신건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니 그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결국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생각 과다 증후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 과다를 줄일 수 있는지,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셔서 이런 정신적 건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암의 씨앗을 말리는 것입니다. 이런 암을 지구에서 완전히 정복하고 지속적으로 암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은 지구를 정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신 오염된 기체, 마신 오염된 물, 그리고 먹은 오염된 음식에서 생기고, 이것은 우리가 과하게 쓴 소비에서 남겨진 쓰레기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쓰레기들이 지구 환경을 계속 더럽히고 있다면 점점 암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유기농 야채를 먹고 나만 깨끗한 물을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길게 보면 얕은 생각이고, 결국 같이 숨쉬는 공기, 같이 숨쉬는 물, 그리고 같이 먹는 세계의 음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정화가 되어야지만 내가 먹는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싼 유기농 청정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외국 유학을 보낸 귀한 자식은 여전히 맛있는 불순물 폭탄 음식을 먹어서 결국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 세계의 정화가 결국 나의 정화에, 그리고 나의 후손들의 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일회용 쓰지 말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 휴지 대신 손수건,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으로 나부터 일회용을 쓰지 않고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쓰고 적게 먹는 이 절약 정신이 결국 지구 환경을 지금이라도 구출할 수 있는 소중한 사실임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암이라는 것은 쓰레기 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세포는 지구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로부터 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 기후 위기가 있는 이상 지구에서 암은 정복될 수가 없고, 우리의 절약 정신을 배게 만들어야지 우리 지구 환경도 줄이고 암도 정복할 수 있음을 알고, 지구 환경의 정화가 결국 나의 암을 치유를 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암을 물려주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지구 환경 정화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